전하, 정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십니까? 창덕궁 대조전. 어둠 속에서 숙종이 떨리는 손으로 어떤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패비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짐이, 짐이 과연 왕다운 선택을 한 것일까? 숙종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순간 세 여인의 모습이 교차로 스쳐 지나갑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 46년간 재위하며 조선 중흥을 이룬 성군으로 평가받는 그. 하지만 그의 사랑과 정치 사이에는 믿기 어려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1674년 창경궁. 14살의 어린 왕 숙종이 즉위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하, 오늘은 어느 후궁을 부르시겠습니까? 내관의 물음에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어린 왕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정치는 대신들이, 궁궐 내무는 대비가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첫 번째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1681년 숙종 21살. 전하, 오늘 민유 중의 딸이 궁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씨였습니다. 훗날 인현왕후가 되는 그 눈빛만으로도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었죠. 그대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숙종이 처음으로 민씨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전하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민씨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순간 숙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했는지를. 하지만 궁궐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7년 후 1688년 장씨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숙종의 후궁이던 장씨, 훗날 장희빈이 원자 윤을 낳은 것입니다. 드디어 짐에게도 아들이.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고 장희빈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정치 세력 사이에서 숙종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689년 기사완국. 장희빈을 빈으로 책봉하라. 남인들의 목소리가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를 높여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1월에 장씨는 희빈으로 책봉되었고 그해 5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찾았습니다. 왕비, 짐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현왕후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신첩은 전하를 믿사옵니다. 그 순간 숙종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인현왕후의 숭고한 사랑과 장희빈에 대한 열정적 끌림, 그리고 정치적 필요성이 모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저주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인들이 들고 온 것은 충격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과 원자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죠. 그럴 리가, 왕비마마께서 그런 일을. 숙종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거셌습니다. 남인들은 인현왕후의 패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밤 숙종은 혼자 경복궁 근정전에 서 있었습니다. 짐이 과연 왕인가 아니면 신하들의 꼭두각시인가? 바로 그때 세 번째 운명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최씨였습니다. 훗날 최숙빈이 되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전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최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대는 짐을 어떻게 보는가? 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분이십니다. 그것이 전하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요. 1694년 갑술한국. 정치의 바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장희빈을 패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라. 이번에는 서인들의 차례였습니다. 숙종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마지막으로 본 그 밤을. 전하, 정말 신첩을 벌이시는 겁니까? 장희빈의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희빈, 짐도. 아니요.
전하는 처음부터 신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신 거군요. 장희빈의 절규가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했습니다. 복이 된 지 불과 7년 만이었습니다. 왕비, 짐이 그대를 너무 아프게 했나요? 임종을 지키며 숙종이 흘린 눈물은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거라. 전하는 정말 한 번이라도 신첩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숙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장희빈에게는 가장 잔혹한 답이었을 것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그 밤, 숙종은 최숙빈을 찾았습니다. 숙빈, 짐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전하,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죠. 최숙빈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셨나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어떨까요? 팩트체크입니다. 숙종, 즉 숙종대왕은 1661년부터 1720년까지 살았던 조선 제19대 왕으로 14살에 즉위하여 46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환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3명의 여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현왕 후 민씨는 1667년부터 1701년까지 살았으며 1681년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1689년 기사왕국 때 폐비되었다가 1694년 갑술한국으로 복위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위 후 7년 만에 승하했으며 실제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1659년부터 1701년까지 살았으며 1686년 숙종의 후궁이 되어 1688년 원자 훗날 경종을 낳았습니다. 1689년 희빈으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5월 왕비가 되었지만 1694년 폐빈되었고 1701년 인현왕 후 독살 혐의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최숙빈은 1670년부터 1718년까지 살았으며 1693년 후궁이 되어 1694년 연인군 훗날 영조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아들 영조가 왕이 되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숙종의 이런 복잡한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대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현왕 후는 서인의 지지를, 장희빈은 남인의 지지를 받았죠. 이는 조선 후기 왕실에서 왕의 사랑조차 정치적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숙종 역시 개인의 감정과 왕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숙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숙종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위해 정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위해 사랑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피난 이야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상상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